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와 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나토 국가와 미국과의 사이가 틀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하죠. 그런데 이번 전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러시아와 관계가 나빠진 나라가 있는데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동시에 러시아 개인, 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과 비자 발급 정지, 러시아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 동결, 반도체 등의 대러시아 수출 규제를 발표했죠. 여기까지만 해도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 경제 제재를 따라가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4월 8일 갑자기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3억 달러 차관을 제공하죠. 더 특이한 건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입니다. 일본은 난민 수용에 인색하기로는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라죠. 2019년 1만 375명이 일본에 난민 신청을 했는데 인정받은 사람이 44명에 불과할 정도예요. 그런데 지난 4월 5일 정부 전용기까지 보내서 우크라이나 난민 160명을 일부러 데리고 옵니다. 아베 정권 때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이른바 북방영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러시아적 행보를 보여왔는데 지금 기시다 정권의 행보를 보면 미국의 정책에 발맞춘다 정도가 아니라 앞장서서 러시아를 때리고 있다고 보일 정도입니다. 러시아가 이에 발끈한 건 어쩌면 당연한 거죠. 지난 4월 러시아 정치권 인사들이 쿠릴 열도 4개 섬뿐만이 아니라 홋카이도 전체가 러시아의 영토다 이런 소리를 하기도 했고 며칠 전에는 쿠릴 열도에서 일본 어선 조업 금지를 발표하기까지 합니다. 쿠릴 열도는 앞에서 얘기한 일본이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곳인데 러시아가 시료 지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러시아도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일본 어선들이 조업하는 것을 허가해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틀어막은 거죠. 이 조치는 단순히 일본 어민들에게 고기를 잡지 말라는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러시아 영토니까 일본은 이제 더 이상 딴소리 하지 마 라는 일종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정의의 진심이라서 러시아에 이렇게 대응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애정이 너무나도 깊어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북방영토 문제는 일본 정부의 오랜 수건 사업 중에 하나인데 시료 지배하고 있는 러시아와 척을 지면 이 문제의 해결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당장 러시아는 이제까지 일본과 계속해왔던 쿠릴 열도 영토 분쟁에 대한 평화협정 논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런데도 러시아를 지금 이렇게 심하게 자극하는 건 아마도 다른 꿍꿍이 속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 중에 가장 유력해 보이는 이유는 러시아를 실질적인 위협 세력으로 만들어서 군비 증강의 구실로 삼으려 한다는 거죠. 2차 대전 전범 국가인 일본은 평화헌법에 의한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군대를 일본군이라 부르지 않고 자위대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이유인데 일본은 오랫동안 이 헌법을 개정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은 이걸 보통 국가라고 부르는데 일본을 이른바 보통 국가로 만드는데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외국으로부터 침략 세력이 존재한다는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를 위해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과도하게 선전해왔고 오키나와 부근에 섬을 놓고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이 언젠가는 그 섬에 상륙할지도 모른다는 가상의 공포를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나 중국이 실제로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 않으니까 이거 어디까지나 가상의 세계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였죠. 그러던 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일본은 러시아를 매일같이 때리고 있는 중입니다. 러시아는 일본 국민들 눈에 바로 보이는 외국 침략 국가거든요. 일본을 위협하는 실제 나라로 규정하기 딱 좋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러시아가 일본에 반발해서 여러 가지 반일본적인 조치를 발표하는 건 어쩌면 일본이 원하는 그림대로 따라가는 것일 수도 있죠. 특히 일본이 러시아의 외교관을 추방했던 4월이 이런 움직임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인데 당시 전 총리였던 아베는 TV에 나와서 일본이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에 유치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외교 청서를 발행하는데 여기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러시아가 자국의 북방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써버렸습니다. 이제까지는 공식적으로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는데 이에 발맞춰서 집권당인 자민당은 외국의 위협에 맞서서 국방비를 지금의 2배인 100조로 올리자는 건의를 정부에 해준 상태입니다.
러시아를 핑계 삼아 이제까지 하고 싶었던 건 다 하자는 거죠. 미국은 일본의 이런 재무장에 대해 도리어 반기는 눈치입니다. 자기 혼자 중국, 러시아를 모두 견제하기는 버겁거든요. 게다가 바이든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외국 분쟁에 개입하는데 상당히 몸을 사리고 있죠. 일본 정부로서는 군사 대국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가장 큰 걸림돌인데, 러시아가 지금처럼 일본에 반발해준다면 너무 울고 싶은데 알아서 이렇게 뺨을 날려주는 격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듯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단순히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나라들의 외교와 국방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